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17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 지아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혈 1편에서 검사 결과에 따른 수혈 혈액 종류를 말씀드렸고 2편에서는 수혈 전에 ABO-RH 안티바디 스크리닝 테스트 크로스 매칭을 시행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이번 편에서는 수혈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편과 다음 편은 실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처방 확인. 환자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처방을 받아야겠죠. 혈액 종류 그리고 혈액을 몇 개를 줄 것인지 수량을 보고 전처치 약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라데이션, 즉 방사선 조사 여부, 필터 처방 여부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데요. 입원 환자는 입원 기간 중에 최초 수혈 전에 동의서를 받고 폐갈비씨 수혈을 받았는데 다음에 PC-를 수혈 받는다고 하면 PC 수혈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죠. 수혈 종류별로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 입원을 하게 될 때에는 입원 기간이 짧더라도 입원할 때마다 받아야 하고요. 수술 환자는 수술 전 수혈 혈액 종류마다 다 받아야 하죠. 동의서는 의사가 받고 간호사는 확인합니다. 환자 침상에는 수혈 안내문이랑 환자의 수혈 정보를 붙여놓게 됩니다. 이것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혈액 검사. 앞에서 말씀드린 혈액 검사를 시행하죠. 이전 편의 수혈 검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실전에서는요, 플레인 튜브에 바코드를 붙이고 혈액 은행용 스티커가 병원마다 따로 있을 텐데요. 혈액 채취 날짜, 환자 등록번호, 이름, 성별, 연령 등을 작성하고 체열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수기로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작성해서 붙여야 합니다. 직접 작성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떨어져서 스카치 테이프를 위에 붙여야 하던데 선생님들 병원도 그러하신가요? 여하튼 병원에 따라 EDTA 튜브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출력되는 바코드대로 시행해야 할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 몇 가지를 더 검사할 수도 있으니 처방에 따라서 시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때 혈액 검사를 하는 동시에 18게이지를 스타트합니다. 18게이지 엔지오 니드를 스타트해 놓고 캡으로 막아 놓고요. 혈액이 준비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물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팔 모형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게이지 스타트, 체열, 그리고 인젝션 캡까지 모두 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혈을 하기 위해서는 18게이지 엔지오 니들이 필요하죠. 준비했고요. 그리고 체열할 위치를 알코올 솜으로 원을 그려가며 닦아줍니다. 엔지오 니들이 완전히 맞물려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하고 혈관은 위로 잡아주고요. IV를 스타트합니다. 혈관에 들어간 느낌이 든과 동시에 각도는 낮춰서 조금 더 밀어 넣어주고 그 후에 엔지오 니들을 넣어줍니다. 지금 혈액이 나오는 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팔 모형이기 때문에 혈관이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꺼지를 하나 깔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혈관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에 하나를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열심히 혈관을 눌러서 잡아주고요. 체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린지를 꽂아서 제가 플레인 튜브하고 EDTA 튜브에 넣을 거기 때문에 한 7cc 정도 체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니켓은 풀어주고요. 이제 인젝션 캡을 막을 건데요. 다시 한번 혈관을 꾹 눌러주고, 자, 요거는 시린지를 빼주고요. 그리고 인젝션 캡으로 바로 막아줍니다. 자, 꺼지는 잠깐 빼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인젝션 캡을 해준 상태에서 잠시 플라스타를 붙여 놓을게요. 잠시 동안은 혈액이 굳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열 보틀 2개를 준비를 했고 시린지에 담아 놓았고요. 그래서 플레인 튜브에다가 먼저 혈액을 넣어줍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30cc를 남기고 다시 EDTA 튜브에 역시나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이 모두 다 들어갔으면 위아래로 잠깐이라도 흔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혈액이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젝션 캡을 한번 닦아주고 제가 2cc 시린지에 생리식염수를 준비했는데요.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줍니다.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빼주고요. 그리고 플라스타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EDTA 튜브는 조금 더 위아래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응고되지 않도록요. 자,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혈액이 준비가 되면 인젝션 캡을 풀고 수혈 세트를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혈액 은행 준비. 전산상의 혈액 접수를 시행하고 혈액 준비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병원도 방법은 다르지만 따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혈액은행에서 혈액이 준비됐는지 전산으로 중간중간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이 준비되었다고 따로 연락을 주진 않던데 여러분 병원도 그러시겠죠? 저는 혈액이 준비되면 연락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정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머릿속의 지우개가 왜 그렇게 많은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도 하겠다라고 생각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혈액은행에서 연락을 줬다고 하더라도 환자 준비가 되어야 혈액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의료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니까요. 환자 상태가 수혈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확인이 되어야 혈액을 타올 수 있겠죠? 열이 날 때도 많고 환자 상태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니까요. 전산상의 혈액 준비가 완료되면 혈액 요청서를 출력해서 아이스박스를 준비하고 혈액 타올 준비를 합니다. 폐갈 BC는 한 번에 1개만 타올 수 있죠. PC는 처방 수량을 모두 다 타올 수 있고요. 단, 신선 동결 혈장과 동결 침전 제제는 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이 됩니다. 혈액은행에서 언제 녹여드릴까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병동에서 직접 언제 녹여주세요 라고 연락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혈액을 타기 직전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왜 그렇게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혈액이 준비됐다고 전산에 뜨면 혈액을 타올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타왔는데 환자가 열이 나서 시간 내에 못 주고 폐기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혈액인데 폐기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혈액 타오기 전에 반드시 바이탈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혈액을 타옵니다. 네 번째, 혈액을 타오면 혈액 확인을 하죠. 실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수혈자가 2~3명일 때입니다. 한 번에 혈액을 2개 타와서 수액처럼 후다후닥 준비를 해서 빨리 처리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쯤 어디에서 수혈 사고가 났더라 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 간격을 두고 혈액을 1명씩 혈액은행에서 타오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한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한 번에 2명의 혈액을 타왔다면 5분 정도 시간차를 두고 한 명 분리된 공간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환자에게 갖고 가서 의료인 2명이 같이 혈액 불출서랑 혈액에 붙어있는 정보랑 매칭을 합니다. 환자 이름, 성별, 나이랑 등록번호, 혈액 종류, 혈액형, 유효기간, 혈액이 혼탁하지는 않은지, 혈액 번호랑 방사선 조사는 됐는지, 필터는 올라왔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혈액이 혼탁한지 안 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하튼
보시면 혈액백에 스티커가 붙어서 올라오는데요. 이것을 떼어서 혈액 수령 요청서의 스티커 붙이는 곳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혈액원에서 병원으로 혈액을 보내올 때의 혈액 번호가 있는데요. 그것도 띄어서 혈액 수령 요청서에 붙이게 됩니다. 모든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2명이 확인을 한 후 사인을 합니다. 이것도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혈액백 스티커가 있고요. 보시면 혈액은행에서 붙여오는 혈액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백 스티커를 떼고요. 혈액백 스티커 부분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혈액은행에서 보내온 혈액 넘버 스티커도 있죠. 요것도 이렇게 붙이도록 합니다. 그 후에 확인자 1, 2가 있는데요. 확인자, 의사 확인 서명을 해야 되고요. 간호사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 2명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PC 같은 경우에는 혈액 불출 개수대로 스티커를 모두 다 떼서 붙여야 하겠죠. 혈액을 타온 후 적어도 10분 이내에는 스타트하는 게 좋고요. 30분은 넘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확인하는 사항을 이렇게 이론적인 모든 것을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조건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혈액형을 물어보고요. 계속해서 환자 혈액형을 확인하고 혈액백에 붙어있는 환자 정보를 보고 또 봐야 할 거예요. 가끔은 맞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게 줬나? 번뜩 싸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환자에게 달려가는데 저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봐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주사 부위에 문제는 없는지, 혈액은 잘 들어가는지, 일반적인 부작용인 오심이나 구토는 없는지, 가려움증, 오한 증상, 열감,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양상을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전사항을 우선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도 실전사항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